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미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화성 15호로 불리는 새로운 보다 큰 사정거리도 더 연장된 강력한 미사일 시험을 한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전쟁 불가피론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에 쏘아 올린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재진입 기술, 즉 높이 올라갔던 핵탄두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그 마찰열로 불에 타가지고 녹아버리는 그 현상도 막는 거의 완벽한 핵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밀 타격이 가능하냐? 예컨대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정확하게 오차 범위 한 500m 안에서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도시를 때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시를 때린다는 위협을 통해서 남침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묶어놓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밀 기술이 아니더라도 뉴욕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정밀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북한이 너무나 장기간 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투자를 해왔고 시간을 투자해왔고 물질을 투자해왔으므로 그 관성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즉 미국을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넣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보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은 뭐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사 직후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라고 하면서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단동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원유는 약 연간 한 5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주로 북한의 군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정유, 휘발유라든지 경유 이런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수출 또는 판매를 상당히 제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유는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도 이건 빠져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원유를 완전 차단하는 것은 일종의 단교 내지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일본의 반발이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달리 원유를 공급받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육로로 또는 이란을 통해서 해상 수송로로 수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도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을 하면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해상 봉쇄입니다.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서해와 동해의 북한 항만을 봉쇄하고 북한 드나드는 선박을 금색한다는 겁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 때 한번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때 소련이 사실은 손을 들었습니다. 해상 봉쇄에 직면해가지고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해상 봉쇄를 하면은 이것은 원유 공급 중단과 비슷한 충격을 북한에 주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심각한 계산을 할 것입니다. 고사당하느냐 아니면은 마지막 도발을 하느냐 서울에 대해서, 또는 협상으로 나가느냐. 협상은 그 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모든 기업 은행에 대한 일종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 2차적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김정은을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자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핵 문제가 본질적으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미북 관계가 아닙니다. 미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북한과 국제사회 전체, 문명 세계 전체의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헤일리 미국의 유엔 대사는 이야기하기를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도 제한해야 된다.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교역을 중단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여기에 호응해서 많은 나라들이 10개 전후의 나라들이 대사들을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즉 북한과 세계의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게 본다면 이번 사태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힘의 관계입니다. 힘의 관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력, 그리고 중국의 태도 변화. 이렇게 되면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무가베가 37년 동안 독재한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군대가 나서가지고 연금시켜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무가베가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든지 체포를 했을 때 과연 김정은 지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권력층 내부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한국에서는 12.12 사건, 12.16 사건 해가지고 정변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에서 북한판 12.16 사건이, 북한판 12.12 사건이 일어날 때도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국정원이 종북 세력이나 반국가 단체에 대한 정보조차 수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해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해체의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반대한민국적인 친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속된 민간인 단체가 정권을 얻고 국정원을 사실상 장악해가지고
국정원을 국가정보기관으로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 국민들이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보기관은 정보의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국정원은 정보 폭로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들과 협조한 민간인들까지 명단을 공개를 하고, 더구나 핵 위기에 당면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받는 창구입니다. 창구인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을 폭로해버리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고급 정보를 이런 국가정보기관에 줄 리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를 포기를 한다면은 뭐 검찰이 하면 된다, 경찰이 하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첩 수사는 가장 고도의 수사이고, 국제 협조가 되어야 하고, 정보 수집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비밀이 새어 나가면은 모든 수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아주 델리케이트한 수사입니다. 이 경험과 자료 축적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그리고 사실상 국가보안법 수사 업무 포기는 간첩과 반역자와 공작을 한 김정은에게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리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개혁이 아니죠. 외부에서 해체하겠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 법 통과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국회 안에서 정파를 떠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승만, 박정희, 한국의 반공 세력을 주적으로 삼지 말고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와의 전쟁보다는 오늘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김정은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또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려고 할 때, 한국은 빠지겠다? 라고 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의 전쟁은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지키는 김정은 정권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보를 중심으로 놓고 한국 대통령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를 놓고 싸우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런 임무를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핵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면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서둘러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MD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 강화해야 합니다. 이 세 개를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면 약속 폐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면 좋습니다. 입장 표명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5천만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5천만 국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